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출강 때문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서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 반이 되었군요. 오늘의 승부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HLB 그룹이 다 했죠. 시장을. 내일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노출에는 종목들 한 번씩 수를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오센과 엑시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A수 보면 네오셈이 8.6% 올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추진력은 참 좋은데 내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그래서 내일 모든 매매에 있어서 목요일이다라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요일은 아무래도 싸대기 맞는 일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것은 시간에 8% 올려놓았는데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네오셈을 같이 묶어서 엑시콘 4.7%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킨스도 같이 묶어 놓아야 합니다. 5.2%. 그래서 머리하고 꼬리하고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세 개 중에 내일 흐름을 보시고, 저번에는 엑시콘이 좀 올라갔는데 얘는 네오셈이 굴떡해버렸죠. 그때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체크를 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원전선과 대원전선 우. 일단 시간에서는 대원전선이 2%를 좀 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관계는 대원전선 우는 0.6%. 이 관계는 뭐 그냥 고만고만하죠. 대원전선이 끌고 가다가 대원전선 우가 추월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하지만 둘 중에 일단은 머리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진정성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내일 목요일이니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다음 이구산업과 KBI 메탈. 얘네들도 가끔 갈 때는 참 힘이 좋아요. 시간이 6% 정도 있는데 이구하고 잘 붙는 종목은 KBI 메탈이 참 잘 붙고 시간에 3%. 둘 다 요즘 오늘 좀 빠졌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일 이구산업이나 KBI 메탈의 서로가 좀 부근이 박근이 모습이 좋으면 내창까지 붙여 놓으십시오. 1.3%. 이렇게 세 종목 내일 구리 관련주도 같이 잘 보아주시고, 시가 높은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당시 어떻게 한다? 프로 매매를 진행한다. 시가가 6% 잡히면 6% 안에서만, 시가가 5% 잡히면 5% 안에서만 목을 잡고 한다.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하스와 이노페이스. 오늘 둘 다 모습은 좋지는 않았죠. 하스도 모습 좋지 않았고 이노스페이스도 모습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적하는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하스를 보든지 이노스페이스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응이 나면 일단 다른 하나도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하는 것. 일단은 하스부터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에 3% 한번 눌러줄 때 어느 정도 눌러주는가 폭을 한번 보시고, 폭이 짧게 눌러주고 시가를 회복할 때는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느리다든지 수급력이 좀 약하다든지 하면 이런 식으로 내려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경력자들은 첫 번째 꼬리를 한번 노려볼 것이고, 초보자들은 상승하는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을 노리십시오. 이노스페이스도 똑같은 요령입니다. 신규주는 무척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꼭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슈립네트와 스와이스틸 볼게요. 이 두 종목은 기술주죠.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굉장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한탄의 고리, 한숨이 나오는 한탄의 고리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된다. 그 타점을 잡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시간에 3.8% 빠졌으니까 이놈도 요령은 방금 앞에 말한 하스의 요령과 똑같이 봅니다. 첫 번째 파동을 잘 봐야 될 것이고, 첫 번째 파동이 짧게 두고 바로 치고 올라간다면 시가를 분야해야 될 것이고, 길게 내려주면
경력자들은 꼬리를 한번 공략해 봅니다. 내일은 그것은 좀 감각적으로 해야 되니까 초보자들은 시가 회복하기 전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SY 스틸텍은 시간의 0.9%입니다. 보합을 치고 색깔이 빨갛게 바뀌기 전에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다음 메디콕스와 아스트. 메디콕스는 오늘 한가를 들어갔죠. 근데 한가 들어간 잔량이 지금 보면 한 5만주 5만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 S는 이렇게 단가 풀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탁 치고 가면 좋겠지만 못 치고 약간 음봉을 줄 때 이게 한 520원 정도 가격을 한번 보고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서둘지 마십시오. 수급이 안 들어오면 내일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스트 계속 우리가 좀 꼬리를 노리는 종목인데 잘 반응은 없군요. 내일 감시하는 차내 보시고 역시 보합 기준가로 대응을 한다. 2, 3%라도 음봉이 쭉 미쳐버리면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다. 손대지 마시고. 윙이푸드와 삼성공조 역시 눌림 종목이죠. 아직은 윙입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빨갛게 나오는 것은 이 정도 오니까 반발 세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합 기준가 딱 잡고 추이를 지켜봅니다. 수급이 좀 들어오면 달러는 붙어줘야 됩니다. 살아나면 보유를 해야 됩니다. 삼성공조 조금 더 와야 되죠. 예, 캔들의 꼬리 정도 와야 되니까 이 정도 보시고 한 17,000이나 이 정도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기준가를 잡고 꼬리를 쳐주고 살아나서 이렇게 뭉치는 쪽으로 돼요.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예상외로 쭉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놈들은 나 잡아봐라 하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삼천당 제약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없는 분들은 역시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보고 계시다가 눈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다툼은 보합에서 다툼을 벌여줘야 된다는 거. 음봉이 비실 때 손대지 않습니다. 펩트론 시간 0.2% 요령은 똑같습니다. 보합을 돌파할 때만 다툼을 벌입니다. 웨스트라이즈는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한 7.8% 올랐군요. 좋습니다. 올라가면 매매 거래 정지 여부를 지금 먹었으니까 매매 거래 정지까지 다 먹어봐야 되겠죠. 보유하신 분은 남은 홀딩을 외쳐보시고 없는 분들은 내일 또 봅시다. 보고 역시 이놈도 보합 기준가에서 다툼을 해줘야 됩니다. 직장인이나 이 다툼을 벌이는 종목들은 직장인이나 뭐 사업자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하시면 되겠지만 방향이 밑으로 잡혀버리면 굉장히 많이 꺼지거든요. 직장인들은 조심들 하시고 영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테크윙은 오늘 10.8%. 테크윙도 우리가 계속 많이 해왔던 종목이죠. 역시 보합 근처에서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니까 또 봐야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또 해야 될 것이고. 다음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봅시다. 만약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내일 바람을 잡아준다면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시간이 1.5% 정도 올라있거든요. 금액대가 32만원짜리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32만원 딱 있으니까 이것을 지지점을 딱 잡고 0%든 1%든 진입을 하시고 살아나면 새로운 또 고점을 쓰는 입장이니까 고점은 봐줘야 돼요. 그 점을 보시고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웨브 오늘 오토웨브도 테슬라 바람을 좀 얻기는 얻었는데 비가 나고 외국인도 쌍끌이가 들어왔네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놓을 확률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테슬라 관련주들은 뭐 내일 그렇게 큰 힘은 없겠죠. 오늘 한번 파동을 일으켜 줬으니까. 이놈도 시간에 0% 지금 잡혀 있거든요. 0%도 안에서만 놀아보죠. 바람기 날 때 도망 나옵시다. 살아나면 이렇게 가야 되죠. 차트를 넓혀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 내일 크게 안 가더라도 좀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내준다면 전고점을 이제 완전히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보자는 겁니다. 금액대도 낮진 않아요. 16만 9천 원. 시가는 높지 않을 거니까 천천히 하셔도 될 겁니다. 후반부에는 자문팀들 트레이딩 히스토리 제가 아까 장마치고 올려놓았는데 못 보신 분들이나 선구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따로 하실 분들은 후반부에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매매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아직은 자리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월초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조급해 하지 말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자라는 약간 느긋한 마인드도 참 좋아요. 오늘 죽을 둥 살 둥 달을 들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는 참으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저나 어차피 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지만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이럴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나고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서 보면 참 그것이 별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식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돌아서 가는 것도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점 참조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이었죠. 오늘 매매들은 다들 잘 하셨습니까? 자, 시장이 7월달 시작되고 나서 이제 오늘 3일째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틀 동안은 상당히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3일째는 조금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월초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흐름에 따라서 추이에 따라서 매매 방향을 잘 잡고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도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시장을 활성화시켜준 종목은 있었죠. 바로 HLB 그룹이었죠. 이 그룹들이 오늘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주었습니다. HLB도 상가를 가 있고 HLB 제약도 상가를 가 있고 마지막으로 HLB 생명과학이 상가에 들어갔죠. 그 외에 HLB 테라퓨틱스, HLB 글로벌, HLB 파나진 전부 다 오늘 다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개를 선택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사무팀들은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할 일을 했죠.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어 났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상종목만 두 종목을 가지고 왔죠. 오늘 에머리지가 오늘 점상을 유지하고 살짝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다시 상한가를 안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에머리지는 점상을 유지할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외로 이렇게 큰 수익을 주는 거라 상당히 좀 통쾌한 기분이었는데요. 상매매는 좀 이런 맛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에머리지 절반 정도 챙겼습니다만은 절반 정도는 상가로 그대로 보유를 하고 가고 있으니까 내일 또 흐름 보면서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머리지 그리고 에머리지와 같이 휴림 네트워크스도 우리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휴림 네트워크스는 이 날짜에 우리가 상가로 보유를 해서 오늘 여기 65% 수익이 나왔죠. 상당히 이런 스타일이 참 우리가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예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1년상, 2년상, 3년상, 4년상, 5년상 이렇게
많이 가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만 요즘엔 좀 보기가 드물죠. 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그래도 65%면 참 작은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스는 오늘 상종목도 65% 먹었지만 데이팀도 한번 노려봤지 않습니까? 데이팀도 우리가 이런 시가 돌파 지역 들어가 보고 이랬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웠죠. 한 5% 정도 밖에 수익은 6%? 그 정도밖에 수익 못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뭐 데이팀도 조금 챙겼고 상팀도 좀 챙겼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친구죠. 이 정도면 매일 이렇게 벌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매매가 참 쉽지는 않죠. 정신을 잘 집중하고 정말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듯이 마인드를 다 갖춰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상팀들은 항시 눈 돌리지 마시고 자기의 트레이딩에 항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 꼭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에머리지와 휴림네트워크스 상종목 두 종목은 오늘 수익이 훌륭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모티 오늘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진행된 종목이었죠. 사무팀만 진행이 되었는데 풀팀만 진행이 되었죠. 상당히 오늘 깔끔하게 수익을 챙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LNF와 에코프로모티를 좀 많이 갈등을 좀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에코프로모티를 잘 선택했지 싶어요. 아침에 짧은 여기 9시 반이죠. 9시 반인데 짧은 시간에 12%까지 수익을 줬죠. 오늘 고점이 보면 17점 거의 5% 정도 되는데 우리가 12%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시초가 공략으로는 에코프로모티 테슬라 덕분에 오늘 좋은 수익을 챙겼지 싶어요. 좀 더만 올라가줬으면 이런 느낌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죠. SOS랩 역시도 오늘 테슬라의 덕을 좀 얻은 친구입니다. 이동목은 또 신규주라는 또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오늘 그리드 위주도 눈여겨본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SOS랩을 더 집중을 했었죠. 그리드 위주보다는 전력주보다는 오늘은 테슬라 쪽을 집중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싶거든요. 크게 가지는 못했죠. 그리드 위주는 오늘 12%밖에 못 갔죠. 그래서 오늘 SOS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보면 오늘 22%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가보다 조금 더 주고 들어갔잖아요. 오늘 시가가 2%대니까 2%대 조금 더 주고 들어갔는데 오늘 18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싶어요. 욕심 같아서는 상가당 끊어주고 이러면 참 좋은 종목이겠습니다만은 요즘엔 시장이 아직까지 여물지 않아서 그런 기대감은 조금 접었긴 접었죠. 조금 아쉬웠어요. 한 타임만 더, 한 2%만 더 올라가 줬으면 22%에서 24, 5%탁 치고 올라가는 그런 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만 보였다면 오늘 장배팅이 바로 나왔을 텐데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오늘 SO였습니다. 하지만 훌륭했습니다. SO도. 오늘 신규 상장한 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은 좀 남지만은 그래도 요즘 신규주 흐름들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이런 큰 음봉을 내려와주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약간 시초장에 약 한 5% 이 정도밖에 수익은 못 줬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이제 잡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래는 2만원과 22,000원을 잡았다가 다시 조정을 했죠. 21,000원과 22,000원을 잡았는데 21,000원에서 타점이 딱 잡혀주고 그때부터 상승을 해주죠. 딱 20% 수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다가 꼭 상방으로 간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방으로 꺼주는 눌림 종목도 잘 진행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신규주 같은 것은 참 그런 타점을 잡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일반적인 종목들은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선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오로지 감각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수린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요즘의 신규주죠. 오늘 하수도 좋은 수익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함은 트레이딩 참여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이브 매매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어느 동영상이든 저는 요 오른쪽에 보입니다만 대부분 아래쪽에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소대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마다 라이브 매매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신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미스리 메신저라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폰이나 컴퓨터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카톡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건데 카톡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을 참조해서 하시면 직장인들 할 수 있고요. 나는 방송도 듣고 싶고 또 메신저도 받고 싶다 하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환경에 맞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뭐 문의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여기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 전화번호로 여기 대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궁금한 거 채팅으로 물어봐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또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셔도 좋으니까 소통을 하시면서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오늘 HLB 쪽은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파나진을 한번 같이 묶어서 보려고 했는데 HLB 제약도 우리가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종목을 세 종목을 할 수가 없어서 HLB 하나만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수익 폭은 작더라도 확실하게 상한가로 붙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HLB 파나진이 마이너스 8% 10% 됐을 때 그냥 들어갔으면 한 10% 이상은 좀 먹었겠죠. 하지만 HLB는 선택을 했죠. 그래서 오늘 HLB 쪽 한 애들은 참여자들은 오늘 손실이 많았겠죠.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가 보면 23.5%였죠. 꼬리가 보면 저가가 보면 11.3%입니다. 10% 이상을 틀린 셈이죠. 시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 뒤에서 이제 매우 이제 이렇게 올려준 셈이죠. 그래서 오늘 HLB 쪽 아침에 도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손실로 아픔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지켜만 보았죠. 일단 HLB 제약이 상한가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HLB 제약을 상한가로 일단은 보유를 하고 상한가를 아침 9시 한 40분이야 들어갔나요? 그러다가 좀 풀렸다가 잠겼다가 몇 번 이랬죠. 그래도 잘 진행을 했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HLB를 봤습니다. HLB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죠. 부러졌다 하니까 제약이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71,000원과 72,000원을 진행을 했는데 7좀 일찍 했으면 71,000원까지 왔겠죠. 이 시점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라 제약이 아직은 됐고 72,000원에서 우리가 진행했죠. 그래서 거기를 해서 상가까지 일단은 두 번째로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크지는 않아요. 한 7%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파나진 같이 좀 낮았다고 수익만 바라보고 당일에 데이 수익만 바라보고 들어갔다면 얘는 19%대로 맞췄거든요.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죠. 시간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무엇을 잘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늘 당일 수익을 볼 거라고 HLB 파나진을 했다면 뭐 수익권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15% 정도밖에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머리를 잡고 얻는 게 좀 낫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HLB나 HLB 제약 쪽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HLB도 오늘 7% 정도 수익을 안고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장은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에머리지 30%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고, HLB 7%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고, HLB 제약 상매매로 보유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종목은 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은 메디콕스 같은 종목이 한 5% 수익을 줬습니다. 크게는 안 줘서도 줬는데, 보통 한가 매매 때 한번 승부를 걸면 좋은데 좀쯤이 아쉬웠어요. 이것도 좀 아쉬웠고, 유노스페이스도 오늘 한 5% 정도밖에 수익을 못 줬죠. 지금도 좀 아쉬웠고 4, 5% 정도. 몇몇 종목 좀 아쉬운 종목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그러려니 하고, 내일 에머리지, HLB 제약, HLB 제 종목을 갖고 또 다른 종목들과 또 싸움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마인드 건강하게 먹고 이 시장과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